한국은 대통령이 탄핵되어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고 자립도 안 되는 국가라며 전 세계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웃은 일본 유학생, 그리고 뒤이어 나온 충격적인 외신 보도, 수돗물도 못 믿는 나라, 배터리 기술은 일본과 비교도 안 된다.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밖에 내세울 게 없다. 이제 곧 대만, 중국, 심지어 동남아에도 밀릴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후진국보다도 아래로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유럽 교수는 학생들 앞에서 조롱하듯 말했죠. 대한민국? 그것도 아직 존재하긴 하나? 과연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따로 있는 걸까요? 그날 미국의 한 강의실에서 학생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 그들은 왜 말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하버드 대학교 경제정치학 수업, 300명이 넘는 학생들로 가득한 대형 강의실 한복판에서 리처드 교수는 오늘도 천천히 교탁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한 나라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고 자원이 없고 땅도 작았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때 일본 유학생 유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 말씀이신가요? 지금 한국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치도 혼란스럽고 전통적인 강대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교수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강의실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거대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국은 배터리로 세계의 심장을 쥐고 있고 반도체로 세계의 두뇌를 만들며 수돗물 하나로 신뢰를 보여주고 인터넷 속도로 미래를 달린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이 왜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먼저 2024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4가지 기술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전고체 배터리,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5G 인프라입니다. 이 단어들이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배터리, 그 배터리에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예요.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고 주행거리는 2배로 늘어나고 폭발 위험도 거의 없어요. 놀랍게도 이 기술을 가장 먼저 상용화하려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의 수돗물, 이름이 아리수인데요. 단순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브랜드입니다. 3시간마다 수질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깨끗한 물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란 뜻이죠. 세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심지어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그 안에는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이 시장의 75%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마지막 키워드는 5G 인프라예요.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 얼마나 빠르고 잘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평균 속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지하철 안, 시골 마을, 심지어 바닷가 근처에서도 로딩 없는 인터넷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초고속 인터넷과 5G 기지국을 전국 곳곳에 촘촘히 설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뭔지 아세요? 바퀴, 엔진 아니면 핸들. 물론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배터리, 그 중에서도 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지금 세계는 배터리 패권 전쟁 중이에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모든 나라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잡기 위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2024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는 LG에너지솔루션, 2위는 중국의 CATL, 3위는 삼성 SDI, 그리고 4위도 한국의 SK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 탑 4 중 3개가 한국 기업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맞아요. 수치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진짜 중요한 건 기술력이에요. 중국 기업들이 양적인 생산에서는 앞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기술,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오래가는 고에너지 밀도와 고안전성 배터리에선 한국 기업들이 한 발 앞서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주목받는 기술, 전고체 배터리. 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다르게 액체가 아니라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요. 그 덕분에 폭발 위험이 거의 없고 충전 속도도 훨씬 빨라요. 30분 충전에서 10분 충전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SK온은 미국 포드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를 공동 개발 중이에요. 삼성 SDI는 이미 독일의 BMW,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에 납품을 시작했어요. 심지어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 없이는 미래를 못 꿈꾼다고 말할 정도예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어떻게 한국이 이 분야에서 이렇게 강해졌을까? 그 비밀은 과감한 투자와 끈질긴 연구에 있어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전 세계 기업들이 투자를 멈췄을 때 한국 기업들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어요.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배터리 연구 개발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했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의 심장은 대부분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전 세계 도로 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차 속에 한국의 기술이 심장처럼 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차를 움직이는 심장을 만들고 있다니. 이건 우연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사람들과 기업들이 가능을 직접 만든 이야기예요.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로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수돗물. 너무 흔해서 특별하다고 느낀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있다면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아리수라는 이름을 가진 브랜드예요. 브랜드 수돗물? 처음 들으면 좀 생소하죠? 하지만 서울의 아리수는 단순히 마실 수 있는 물을 넘어 신뢰를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먼저 서울시의 수돗물은 세관마다 수질 검사를 합니다. 하루 8번 이상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하냐고요? 놀랍게도 일반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수도관에 흐르는 물의 온도, 탁도, 잔류염소 농도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공개돼요.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서 물의 상태를 직접 보는 거죠. 게다가 수도관 내부는 CCTV로 24시간 모니터링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상이 생기면 AI 시스템이 미리 감지해서 경고를 보내고 바로 담당 부서가 출동해 조치를 취해요. 이쯤 되면 정말 수돗물이 이렇게까지 관리된다고 싶죠. 맞아요.
서울의 수돗물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서 국가 시스템이 시민을 어떻게 믿고 대하느냐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미국 플린트시에서는 납이 섞인 수돗물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고, 일본도 노후된 수도관 때문에 수돗물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동남아, 남미 같은 지역은 말할 것도 없죠. 샤워를 할 때도 생수가 필요한 곳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은요? 서울뿐 아니라 대구, 부산, 광주 같은 주요 도시 정수장들에서 매일 수백 개의 수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는 시민에게 숨기지 않고 전부 공유합니다. 이게 바로 투명성의 기술이에요. 독일 학생 한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유럽도 깨끗한 수돗물은 있잖아요. 한국이 특별한 점은 뭔가요?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했어요. 투명성과 참여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수도관 교체와 정수장 개선에 꾸준히 투자해왔고, 최근에는 AI 기반 수질 예측 시스템까지 도입했어요. 즉,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감지하고 막아버리는 거죠. 게다가 이 모든 정보를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수돗물 신뢰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학생 리웨이는 이렇게 물었어요. 중국도 스마트 시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왜 한국이 더 주목받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한국의 물 시스템은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 투명성, 그리고 함께하는 신뢰로 구축된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물 한 잔이 어떤 나라에선 불안이고 어떤 나라에선 자부심이라는 사실, 그 차이는 바로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누가 더 먼저 준비했는가의 차이일지 몰라요. 한국은 그렇게 물 한 잔으로 세계의 신뢰를 증명한 나라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뇌 이야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심장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죠. 하지만 기억이 없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심지어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자동차까지 모두 기억장치 없이는 작동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 두뇌처럼 계산하고 판단하죠. 다른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칩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5%를 대한민국의 두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잘한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디램이라고 부르는 반도체는 작업 중인 데이터를 잠시 저장해두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 게임을 하다가 잠깐 멈췄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기억 공간이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스마트폰 안의 사진, 영상, 앱 같은 걸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모리예요. 놀라운 건 삼성전자는 디램에서 점유율 1위, 낸드 플래시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SK하이닉스도 바짝 뒤쫓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 속 기억칩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반도체 기술은 단순히 돈만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밀함,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패를 견디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수만 번의 실험, 나노미터 단위의 설계, 그리고 수율이라는 무서운 숫자와 싸워야 하죠. 즉, 만들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성공적으로 생산되느냐가 핵심이에요. 한국은 그 싸움에서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유지해 왔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983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64K 디램을 만들었을 때 전 세계가 한국이
반도체를 하고 비웃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삼성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평택에, SK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통째로 인수했죠. 그리고 지금도 한국은 3나노 공정, HBM 고대역폭 메모리, AI 전용 반도체 개발을 주도하고 있어요. AI 시대,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더 빠르고 더 작고 더 똑똑한 반도체가 필요해지고 있죠. 이런 시대에 세계를 움직이는 기억의 칩을 만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시스템 반도체는 한국보다 대만이 낫지 않나요? 맞는 말이에요.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두뇌일 뿐 기억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그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이 절대적인 1위입니다. 스마트폰, AI 서버,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이 모든 기술의 중심에 한국의 반도체가 뛰고 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자랑스럽지 않나요? 작은 칩 하나로 세계의 두뇌와 기억을 책임지는 나라, 그게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엔 기술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 병, 그리고 응급 상황. 그 순간 우리 곁에 누가 무엇이 있는가가 생명을 좌우하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병원에 갔는데 대기 시간이 3일? 검사 하나에 70만 원? 그게 현실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미국 이야기예요. 실제로 응급실 한 번 다녀오면 수백만 원이 청구되고 보험이 있어도 이건 보장 안 됩니다라는 말이 따라오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평균 진료비는 약 5천 원, 대형 병원에서도 1만 원 안팎이에요. 심지어 대부분의 검사 결과는 당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쉽죠? 네, 정말 그렇게까지예요.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오전 9시 접수, 10시 혈액 검사, 11시 결과 확인, 12시 진료 마무리, 모든 절차가 반나절 만에 끝납니다. 이건 진료의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잡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비슷하게 작동된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요? 첫째,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입니다. 한국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요.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정부가 그만큼 더 보조해 줍니다. 그 결과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해진 거예요. 둘째, 의료 인프라의 디지털화, 접수, 진료, 검사, 처방, 약 수령, 모든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연결돼요. 병원마다 전산망이 연동돼 있어서 한 번의 진료 이력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셋째, 응급 시스템의 실시간 대응. 심야 시간에도 응급실은 환자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심장질환, 뇌출혈 같은 응급 사례는 골든타임 내에 수술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코로나19 초기 대응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검사 시스템을 만든 나라예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투명한 동선 공개, 마스크 재고 실시간 앱, 이건 단순한 방역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시민의 협력이 만들어낸 의료 혁신이었어요.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전 세계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암 생존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생존율은 미국, 독일, 프랑스를 앞질렀어요. 왜일까요? 의료 접근성, 속도, 그리고 정확한 치료 기술이 모두 균형 있게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한 프랑스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수술 하나 받으려면 6개월 대기인데 한국은 너무 빠르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한국은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의사들의 수술 성공률과 치료 정확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한국은 아픈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늦은 밤, 눈 오는 날, 바쁜 응급실에서도 한 명의 생명을 위해 모두가 움직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문화이고 정신이며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게 됩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돈 있는 사람만 치료받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일까요?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연결은 공기처럼 당연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이 없으면 수업도 게임도 영상도 멈추고 가끔은 마음까지 멈춰버리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영상 보다가 갑자기 로딩, 게임 중인데 렉 걸려서 멈춤, 줌 수업 중인데 끊겨서 강의 내용 놓침, 이런 순간들 꽤나 짜증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선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함께 확인해 볼까요? 2024년 기준 글로벌 인터넷 평균 속도 순위 1위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평균 속도 230mbps. 미국은 140, 독일은 90, 일본은 110 정도예요. 즉, 한국은 세계 어디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영상 끊김없이 유튜브를 보고 시골 마을에서도 실시간 게임이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도시뿐 아니라 산골, 섬, 농어촌까지 광 케이블을 촘촘히 설치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결과 서울뿐 아니라 제주도, 울릉도, 심지어 산속에서도 로딩 없는 삶이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디지털 격차를 없앤다는 건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만든다는 뜻이죠. 학생은 집에서 인공지능 튜터에게 수업을 받고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을 하고 청년은 시골 마을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온라인 면접을 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평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터넷보다 더 중요한 연결이 있어요. 그건 바로 도시의 안전망입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상상해 보세요. 늦은 시간, 골목길을 혼자 걷는데도 누군가는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전한 대도시입니다. 범죄율은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보다 훨씬 낮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서울에는 1만 5천 대 이상의 고화질 CCTV가 설치돼 있고 모든 영상은 AI 기반 실시간 관제 시스템에서 분석됩니다.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 경찰이 수분 내 출동해요. 그리고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있는 국가의 의지와 시민의 신뢰가 있어요. 한 외국 학생이 이렇게 말했죠. CCTV가 너무 많으면 감시받는 느낌 안 드나요?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달리 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눈이에요. 지갑을 잃어버리면 돌아올 확률이 높고 길거리에서 누가 다치면 먼저 달려가 돕습니다. 유모차를 들어주는 사람, 분실물을 경찰서에 맡기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시민의식이라는 문화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술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안전, 그건 시민이 서로를 지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한국은 디지털 속도와 도시의 안전을 동시에 지켜낸 나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인터넷이 빠르다는 건 단지 유튜브 영상이 안 끊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정보가 멈추지 않고 배움이 끊기지 않고 도움이 늦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회를 가능하게 한 나라,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번엔 속도가 아니라 감성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예요. 바로 K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혹시 BTS의 무대를 본 적 있나요? 수천 명의 관객이 떼창을 하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 아니냐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넷플릭스를 켜보세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전 세계 랭킹에서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한국 드라마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콘텐츠들이 자막이나 더빙을 넘어 한국어 원어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BTS가 세계를 뒤흔들었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충격이다. 그 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콘텐츠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콘텐츠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져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프랑스의 10대 소녀가 BTS 팬이 됩니다. 그러곤 자연스럽게 한국 화장품을 쓰기 시작하고 떡볶이와 김밥을 먹어보고 한글을 배우고 나중엔 친구들과 한국 여행까지 계획해요. 하나의 콘텐츠가 화장품, 식품, 여행, 패션, 그리고 한국어 교육 시장까지 확장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문화 파급 효과, 좀 더 쉽게 말하면 K 콘텐츠의 경제 파도라고 부릅니다. 자, 실제로 수치를 한번 볼까요?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10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고, 음악, 드라마,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까지 전 분야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단지 운일까요? 아니에요. 한국은 빠른 제작 시스템, 촘촘한 기획, 감정선의 강한 대본, 그리고 글로벌 팬과의 실시간 소통이라는 K 콘텐츠만의 독보적인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은 다른 산업으로도 이어집니다. K-뷰티, K-푸드, K-패션, K-라이프스타일, 예전엔 한국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련된 브랜드가 되었어요. 한 프랑스 고등학생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내 방에는 BTS 포스터, 한국 스킨케어, 그리고 김치, 라면까지 있다. 나는 진짜 K라이프 중독자. 그만큼 한국은 이제 단순한 소비 대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능했을까? 콘텐츠는 창작이죠. 창작은 사람의 일이에요. 즉, 한국에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조직 문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배터리, 반도체, 의료, 인터넷, 그리고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걸 이렇게 빠르게, 완벽하게 해내는 거지?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로 엮는 조직의 힘이에요.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징병제를 유지하는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18개월 정도 군 복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총 들고 훈련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명확하게 소통하고 지시를 빠르게 이해하고 팀워크를 실천하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습관을 익혀요. 그리고 이 경험은 사회로 돌아와 그들의 업무 방식, 협업 방식, 위기 대응 방식에 그대로 녹아들죠.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생산 라인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사람, 기계,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죠. 왜 가능할까요? 그건 단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정확히 반복해서 실수 없이 실행하는 사람들의 힘 덕분이에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은 단지 병역을 마쳤다는 뜻이 아니라 조직의 기본을 배웠다는 뜻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군대 경험이 조직 적응력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강제된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결속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놀랐던 그 장면, 수백만 명의 시민이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로 응원하던 모습,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함께 움직였어요. 이게 한국만의 힘입니다. 그런 조직 문화는 최근엔 더 진화하고 있어요. 스타트업에서는 수평적 문화와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식이 더해졌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강한 팀워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스타트업, 웹툰 제작사, 게임 개발사 같은 곳은 속도도 빠르지만 디테일과 완성도도 놀랍도록 뛰어나죠. 하루아침에 나오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건 오랜 기간 쌓은 함께 일하는 법, 그리고 목표를 향해 조직적으로 몰입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외국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땐 조용한데 뭉치면 정말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해요. 맞습니다. 한국인은 혼자서도 강하지만 함께일 때 더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직력은 창의성과 충돌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은 그 둘을 조화롭게 엮는 방법을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BTS의 군무를 떠올려 보세요. 완벽하게 맞춘 동작 속에서 각자의 개성은 절대 지워지지 않죠. 그게 바로 한국적인 팀워크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배터리 개발자, 초격차 반도체 엔지니어, 글로벌 스타를 만든 콘텐츠 제작자, 그리고 병원과 도시를 움직이는 디지털 관리자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그렇게 강해졌을까요? 바로 학교, 그리고 한국의 교육 문화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교육열 국가입니다. 여기서 교육열이라는 말은 단지 공부를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을 가장 먼저 익히는 사회,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여러분, 밤 10시 넘은 서울거리, 수많은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원에서 나오는 모습 보신 적 있나요? 해외에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놀랍니다. 심지어 인권 침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건 단순히 공부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몰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시간을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끝까지 해내는 법을 배웁니다. 그건 수학 문제 몇 개 더 푸는 수준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또 일어나는 과정이죠. 이게 쌓이면 나중에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AI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세계적인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성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국은 가난한 집의 아이도 열심히 공부하면 의사, 판사, 교수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출신보다 실력이 앞서는 사회죠. 이런 구조는 계급이 고착된 유럽, 미국과는 분명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한국 교육은 점점 더 창의성을 중시하고 있어요. 코딩, 인공지능, 메타버스,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미래형 과목들이 교과서에 들어오고 있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수업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도전 정신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해보자.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보자. 이건 처음이라 더 재미있다. 이런 생각은 시험 점수로는 측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고 넷마블이 글로벌 게임 시장에 진출하고 BTS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도전하는 교육에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교육은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훈련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고 포기도 있고 상처도 있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인공들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 되었습니다. 그 퍼즐이 완성된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배터리로 세계 전기차의 심장을 만들고 수돗물 한 방울에 신뢰를 담고 반도체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세상을 구동시키고 초고속 인터넷과 안전한 도시로 미래를 연결하며 BTS와 드라마, 웹툰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창의적인 팀워크로 산업을 움직이고 교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힘을 키워낸 나라. 한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나라.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원조를 받던 나라였으며 그저 지도에서 작게 보이던 나라.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며 전 세계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기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책의 성과만도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손을 내민 사람들, 처음엔 작았지만 끝없이 도전했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이런 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연이 아닌 의지의 역사였고 기적이 아닌 준비된 결과였으며 한순간의 반짝임이 아닌 계속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육지, 우주항공,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 전 세계가 아직 도전하지 못한 영역에 한국은 먼저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본 DNA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어쩌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불가능을 뒤집은 사람들의 후예이고 작은 점에서 별이 된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한 당신, 바로 당신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선물입니다.